the city of Vancouver, third largest in Canada. 나는 1년 전, 정확히는 2025년 3월 18일 캐나다 밴쿠버로 워킹 홀리데이를 왔다.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한 26살이 취업 대신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한 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그리고 장기간의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수많은 워킹 홀리데이 가는 곳 중 캐나다, 특히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늘 순위를 올린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돌연 1년도 채 되기 전 나는 한국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고, 오는 4월을 마지막으로 캐나다를 떠나기로 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꾼 걸까? 해외 오래 나가서 살게 되면은 좀 분명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3월 18일에 와서 지금이 이제 4월이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4월 27일에 출국하는데 거의 1년 한 1개월 정도가 되잖아요. 해외 이전에 또 몇 번 나가보긴 했지만 1년 이상 롱텀으로 이렇게 나가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으면 한국은 나고 자란 곳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자라온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좀 남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쉬운데 이렇게 해외에 나오니까 좀 나만의 시간을 갖게 돼서 그 시간들 속에서 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좀 뭘 싫어하고 내가 뭐가 하고 싶고 미래에 뭘 어떤 거를 성취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지냈는데 5월로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커스터머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버 하나, 바리스타 하나 이렇게 해서 투잡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도 그렇고 만나는 손님들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를 또 새삼 한번 느끼고 또 거기서 오는 또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좀 손쉽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경험을 교류하는 데에서 되게 얻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문화와 너네 문화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우리 문화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느끼고 이런 건 또 배워가면 되게 좋겠다 이런 것도 느끼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얻는 좀 배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워홀을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 언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스스로는 그래도 꽤 많이 언어 스킬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오지 못하면 쉽게 터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원어민들의 슬랭이라던가 어떤 문화적인 거라던가 어떤 교과서에서 배우는 언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쓰이는 또 언어는 다르잖아요. 물론 제가 절대 원어민 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할 때 그렇게 막 엄청 편한 것도 아니지만 오기 전과 비교하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떻게 환경을 세팅해 놓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일하는 것도 한국인 사장이나 한국인들이 적은 곳으로 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갈 때도 한인교회 가기보다는 현지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지 교회를 다녔고, 환경 자체를 한국어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써야 되고, 그렇게 영어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곳의 타이틀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이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의 방을 쉐어해서 쓰는 것조차 최소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다. 아무리 이곳의 임금이 높은 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곳에서 지내며 대화해본 다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밴쿠버가 외롭고 차가운 도시라고 평가한다. 수려한 이 도시의 자연환경은 이곳을 더없이 사랑하게 만들지만 사람들의 차가움과 무관심은 가시처럼 따갑게만 느껴진다. 홈리스와 마약 중독자가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등에 흔하게 있는 이곳을 보고 있자면 도시가 참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마약이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본 도시이기도 하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지만 피폐해져 버린 그들의 삶을 두 눈으로 보고 있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밴쿠버를 떠나는 이유, 해외살이를 그만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카페 일이나 뭐 서빙 일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알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의 삶이 스트레스도 없고 되게 평온한데, 오히려 어떤 평온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이 한편으로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또 성취감이나 만족감 없이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게 도전하는 삶, 뭔가 성취하고 만족을 얻는 삶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캐나다에서 그런 거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거를 좀 도전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의 부재인데요. 저는 좀 웃길 수도 있지만 목욕탕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탕에 들어가서 딱 몸 뒤지는 시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찜질방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제가 카페를 되게 좋아하고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밴쿠버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커피가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좀 한국처럼 카페를 막 찾아다니는 그 맛이 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좀 더 진심이다 보니까 라떼 맛있는 집이라던가 뭐 분위기 좋은 카페, 이런 게 한국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데를 갈 때 제가 느끼는 행복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없는 것도 아쉽고, 또 그런 데를 편안한 사람과 가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거, 그거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사귄 사람은 이렇게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영어를 써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영화를 보려면은 영어 자막도 없이 그냥 영어로 듣기로만 해야 하잖아요. 그게 물론 공부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한국 자막으로 편하게 한국 영화관에서 영화를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 나라, 이 도시에 소속감이 좀 안 느껴져요. 제가 다녀봤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차갑고, 일단 이 밴쿠버라는 도시의 굉장히 큰 문제 중 하나가 그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솔직히 왜 그런지도 알기도 하겠고, 물론 날씨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겨울에. 근데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유대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도시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저는 타지 사람이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로도 앞선 챕터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도시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 힘든 그런 요소들이 되게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바사지만 한국이 저에게는 좀 더 애정이 느껴지고 살기 좋은 나라 같아서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살이는 누군가에겐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에 밴쿠버로 와서 친해진 케빈 형은 나와 반대로 이곳에 더 남기로 했다.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약간 좀 그런 게 난 좀 있었던 것 같아. 점점 이제 비교가 더 쉬워지는 게 미래 생각을 계속 하게끔 상황들이 만드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부모님이 편찮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게 바로 눈앞에서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부모님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시간만 흐르게 되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미래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불안만 쌓이는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불안만 늘어갔던 것 같아요. 멀리 미래의 일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면서 바뀌는 거 없이 그냥 불안만 계속 늘어가면서 정서적으로 계속 더 안 좋아지는, 뭔가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있었던 것 같거든, 한국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워킹홀리데이에 지원하게 된 것도 이제 그게 시발점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알바, 일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냥 한 치 앞만 바라보고 다른 나라 여기서 살면서 어찌됐든 여행도 하고 싶으니까 하면서 오히려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거에서 조금씩 이제 그 근처를 바라보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불안감이 많이 줄었고, 불안감이 줄고 하니까 뭔가 감사함을 느끼는 것들도 더 찾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서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난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다시 회복돼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다시 이제 그 쪼그라져 있던 내가 어린아이다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시 이게 조금씩 다시 회복해가는 그 느낌을 그나마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은 나라, 비슷한 조건에서 한 경험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양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나 실패보단 무엇이든 직접 부딪혀보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나가는 거 아닐까? 나는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며 이곳을 떠난다.